안녕하세요. 신우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선 양재고등학교에 배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양재고등학교를 예상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기치 못하게 양재고등학교에 배정이 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두 분 모두 약간의 걱정과 불안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양재고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다면요.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영어 과목에서만큼은 양재고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말끔히 지워드리기 위해서 오늘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양재는 성경, 양재고등학교는 성경어학원이 전문입니다. 실제로 어머님들이 양재고에 배정이 되시고 나서 양재고를 좀 검색해 보셨다면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양재고등학교 재원생의 대부분 어느 영어학원을 선택하나요? 성경어학원입니다. 양재고등학교 최상위권과 1등급 아이들이 어떤 영어학원을 다니나요? 성경어학원입니다.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팩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는 설명의 후반부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어학원에서 양재고는 메인 학교입니다. 학원 차원에서 R&D, 연구개발팀에서 양재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요. 양재고를 담당하는 강사인 신우철, 한유미 강사 또한 양재고를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강의한 경력이 있고 올해 둘 모두가 양재고 1학년과 2학년 내신을 담당합니다. 양재고 전문 팀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성경어학원에서 5년차 된 강사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 양재고 경험이 풍부하고 옆에 나와 있는 수강 후기를 통해 알 수 있듯 저는 꼼꼼한 관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지향하는 강사입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설명의 발표를 우선 진행을 해볼게요. 위에 3개가 전반부에 제가 소개할 양재고 시험지 분석, 그리고 양재고에서만 독특하게 나오는 핵심적인 유형들을 직접 시험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양재고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까지 설명을 드린 후에 한유미 강사가 이어서 후반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양재고의 실제 시험 범위와 문항수인데요. 하이라이트 된 부분 없이 단순하게 데이터를 나열했습니다. 이유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교과서가 하나에서 2개, 모의고사가 평균 25개 지문이 시험 범위로 포함이 되고요. 이는 일반적인 타 고등학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분량입니다. 아래쪽에 문항수를 보시면 객관식 26문항 70점, 그리고 서술형 주관식 7문항 30점이 모두 동일하게 4번의 시험에 걸쳐서 이어져 있는데요. 이 또한 특이한 문항수와 비중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평이한 문항수와 범위처럼 보이던 걸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범위가 25개 지문이라는 것은 모의고사 딱 한 세트가 지문이 25개죠. 그런데 일반적인 고등학교들이 모의고사가 25개가 들어간다면 그 25개 지문 안에 쉬운 지문과 어려운 지문이 잘 섞여 있을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독해 25개 지문에서 7개만 3점짜리 지문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려운 지문보다는 쉬운 지문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양재고는 좀 다릅니다. 양재고의 한 번 시험의 범위를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위에 나와 있는 숫자는 해당하는 모의고사의 문항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양재고는 한 세트 모의고사를 범위로 내는 것이 아니라 3월, 6월, 9월, 11월, 3월과 같이 5개의 모의고사에서 특정한 번호를 지목해서 시험 범위로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번호가 30, 1, 2, 3, 4 번호는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 중 하나인 빈칸 추론 유형이죠. 그 빈칸 추론이 수능에서 딱 4개가 나오는데요. 지금 4개의 모의고사에서 빈칸 추론 4개, 그러니까 25개 범위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 23개지만 빈칸 추론만 16개라는 거예요. 결론은 양재고는 25개의 범위 내에 지문의 난이도가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타 학교에 비해서 아이들이 체감하는
시험 범위 안에서의 지문이 아주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객관식은 이와 같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위에 빨갛게 칠한 부분을 자세히 봐주시면 내용 일치와 어휘가 좀 많이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실제로 내용 일치의 경우에는 총 8문항에서 9문항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제곱 객관식에서 중요도 순으로 한번 그려보면 내용 일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어휘, 어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양제고의 실제 시험 유형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왼쪽 편에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지문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 편에 내용일치 보기가 나와 있죠. 근데 보시면 오른쪽의 보기의 분량조차 짧은 편이 아닌데 문제를 자세히 보면 모두 나열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또한 마찬가지의 내용일치 지문입니다. 역시나 시험 범위 지문이 나와 있고요. 위에 보기가 길게 나열되어 있으며 역시 모두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은요. 실제 시험 범위 지문이 아니라 추가된 문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암기를 충분히 하고 들어가도 본문에 추가 및 변형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내용일치와 같은 문제에서의 보기의 양이 너무 길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내용일치고요. 왼쪽 편에 보시면 보기가 길고 오른쪽 위에 영영풀이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아래쪽의 내용일치에서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역시나 추가 및 변형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문이 길고 추가되고 변형됐는데 그 와중에 모두 고르시오까지 골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필연적으로 수험생들은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암기를 해도 채워지지 않은 그 학교쌤이 시험장에서 새로 출제하는 보기에 대한 내용일치를 충분히 숙달할 수 있으려면 기본 독해력이 요구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기본 독해력은 단순히 내신 기간 6주만 열심히 해서는 쌓기가 좀 힘든 부분이죠. 두 번째입니다. 내용일치 다음에 중요한 건 어휘, 어법이었는데요. 먼저 어휘를 보시면 지금 밑줄 친 게 H까지, 그러니까 총 8개까지 총 밑줄이 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있는 대로 고르라고 나오고 있죠. 자, 쭉 볼게요. 자, 역시나 어휘 문제인데요. 단순하게 어휘를 밑줄 치고 문맥상 옳은 것을 물어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여기 보기에 예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밑줄 친 단어의 문맥상 의미를 확인해서 그것을 보기에 있는 예문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문맥상 의미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단어의 2번 뜻, 3번 뜻까지 충분히 알아야 해당하는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어휘 문제지만 변형이 됐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어휘 문제도 지문 변형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은 어법인데요. 어법도 역시나 밑줄이 많죠. 단순하게 수능처럼 5개 밑줄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8개씩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서 둘 모두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 단답형이라고 써 있는 게 일반적인 수능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1개인 거죠. 다답형이라고 나와 있는 게 방금 여러분께서 보신 양제곱만의 모두 고르시오 문제입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모두 고르시오가 46%입니다. 이조차 충분히 많은 비중인데요. 근데 수능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고르시오를 낼 수 없는 유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의 순서, 다양한 정답이 나올 수가 없겠죠. 문장 삽입이나 무관한 문장. 그러니까 양제곱 객관식을 자세히 분석해서 그 유형에 따라서 모두 고르시오를 낼 수 없는 유형을 제외하고 보면 실제 양제고는 총 80%에 달하는 모두 고르시오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요. 양제고 선생님께서는 모두 고르시오를 낼 수 있는 유형은 전부 80%까지 모두 고르시오로 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 선택지가 깁니다. 지문 추가 변형 있고요. 2번 그 와중에 문제는 모두 골라야 합니다. 총 80%까지 모두 고르시오가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험생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이 압도적으로 모자라게 됩니다. 그 시간이 모자란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게 바로 암기입니다. 100% 암기를 하고 들어가도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암기를 아예 안 하고 기본기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시간이 모자라서 후반부에 그나마 손댈 수 있는 쉬운 유형을 손댈 수 없게 되겠죠. 또한 이렇게까지 모두 고르시오가 많이 나오는 유형의 학교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학교의 일반적인 문제들이 아닌 오직 양제거만의 유형을 담고 있는 실전풀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1등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관식 출제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관식은 문항수가 아니라 배점으로 한번 정렬을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요약문 완성과 어법 고치기가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실제 주관식 유형은 많지가 않아서요. 자, 4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요약문 완성은 사실 고등서술형에서 최고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문도 변형 추가가 있을 뿐더러 애초에 요약문 자체가 시험 범위에 없는 글이기 때문에 읽는데 좀 시간이 소요되면서 기본 독해력이 더더욱 요구되는 유형이겠죠. 어법 고치기는 가장 많은 배점과 문항, 그러니까 부분 점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에 3개에서 4개, 5개까지 고치고 그에 따라 1점에서 2점까지 부분 점수를 배치하는 편입니다. 영작은 유일하게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근데 변형이 안 되고 그대로 출제하는 영작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작은 의외로 할만합니다. 그런데 좀 아까 말씀드렸듯 아이들이 실제 시험지가 한 12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앞에서부터 쭉 시험을 풀다 보면은 너무 긴 선택지들에 질려서 시간이 부족해서 쉬운 영작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어휘는 주관식이고 객관식이고 변형이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동반이어 기본기가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주관식 유형의 시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은 어휘 변형 문제인데요. 실제 밑줄은 8개가 되어져 있고요. 빨간색으로 필기가 되어져 있는 부분은 원래 시험 범위에서 변형된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8개 중에 절반 정도를 변형한 문제고요. 근데 그 변형된 단어들을 문맥상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한 상태에서 문맥상 틀렸다면 보시는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거기에 넣어야 되는데요. 잘 보시면 어형 변화 가능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암기를 통해서 기존 시험 범위 어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바뀌어져 있는 동의어가 맞다면 그것은 문맥상 맞겠고요. 바뀌어져 있는 단어가 반이어라면 문맥상 틀리겠죠. 그래서 동반이어 기본기를 통해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나서 또한 보기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보기 단어가 문장에서 어떠한 파생어로 어떠한 품사로 변형해서 들어가는가까지 문법성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이게 단순한 어휘 문제로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법 고치기인데요. 단순하게 한 단어 밑줄이 아니라 길게 문장과 절에 총 한 8개까지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역시나 전부 고쳐서 써야 합니다. 자, 두 문제는 모두 요약문인데요. 왼쪽 편은 그나마 좀 할만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문의 변형이 없고 물론 요약문은 처음 읽겠지만 보기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단어에 대한 변형, 중복사형, 추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보기의 단어를 알고 있다면 요약문을 읽고 충분히 쓸만한데요. 오른쪽 문제를 한번 보시면 노랗게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기존의 시험 범위에서 추가 및 변형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시험장에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들어갔더라도 요약문을 풀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긴 지문을 읽고 나서 그리고 요약문까지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요약문 안에 있는 빈칸들을 본문에 있는 단어를 찾아서 변형해서 써야 돼요. 자, 그럼 암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이들은 이걸 하나하나 찾고 있어야겠죠.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암기가 되어 있다면 요약문을 읽고서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단어가 그대로 본문에 변형되지 않고 나오는지를 꼭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법어휘가 변형이 많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석 외우고 철자 쓰고가 아닌 실제 동반이어 관계와 문장 안에서 이 단어가 어떤 품사로 그리고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이와 같은 것은 현재 재원생들은 모두 매일매일 단어 암기를 통해 해당하는 유형에 맞는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재구에 대한 시험지를 한번 훑어보셨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양재구에 대해서 성경 어학원은 어떻게 대비를 해왔고
그래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한유미 강사가 설명하겠습니다.